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이 남자는요, 아, 이 여자는 좀 다르다, 이걸 분명히 느낀다는 거지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마선생입니다. 자, 앞에 썰 길게 푸는 거 싫어하시니까 바로 본론 주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우리의 주 타겟이라고 해야 될까? 그 30대 남자,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, 2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30대 40대 초중반까지 이 무렵에 걸쳐있는 남자들의 정확한 심리 분석, 그리고 그에 따른 디테일한 대응 전략이 있죠. 쉽게 말해서 잘 구워 삶는 법 있잖아. 딱 핵심적인 이야기만 묶어가지고요, 오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보통 유튜브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30대 남자 관련된 영상들,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잖아요. 30대 남자들은 계산적이다, 열정이 떨어진다, 체력이 딸린다, 뭔가 빌빌거린다, 그리고 되게 야가 빠졌다, 여자들보다 더 여우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이런 인식부터 조금 바꾸고 시작하는 게 먼저라고 봐요. 뭐 당연히 그 남자들을 되게 막 숭배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겠죠. 근데 이 세상 만사가 조금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막 부정적으로 규정 지어버리는 것도 나의 뭔가 건강한 연애,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남자를 꼬셔내고 말겠다,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잖아요. 이게 하등 도움이 될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. 그 30대 무렵의 남자들은요, 그러니까 여성분들, 여러분과 똑같은 내적 상태로 돌아왔을 뿐이야. 그 남자들이 단순하게 뭐 계산적이고 야가 빠졌고 그런 뭐 비정상적인 상태로 흑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1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20대 초중반 그 시절에 막 여자들에 대해 가지고 막 열정에 불타올라가지고 막 들이대던 그런 남자들이 사실상 반쯤은 미쳐있는 상태였다, 걔네들이 비정상이었다,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요. 물론 그 시절에 그 젊은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쳐 날뛰었던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죠. 그 남자들이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욕정, 그리고 그 시절 남자들 특유의 이 또래 문화. 어렸을 때 남자들은요, 그게 뭐 외모가 됐건 운동이 됐건 싸움이 됐건 아니면 센스가 됐건 간에 다들 그렇게 여자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지고 싶어 합니다. 반대로 여자한테 인기도 별로 없고 제대로 연애도 못 해본 남자들은요, 그들 사이에서 막 세상 찐따로 치부받는 그런 맹목적인 남자들 특유의 문화가 분명히 있다고요.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남자들의 문화가 그나마 이제 정상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지. 철이 든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들이 20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죠? 그럼 이제 그들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니게 됩니다. 예전처럼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남자가 그들 사이에서 더 이상 탑이 아니라는 거죠. 그 최우선순위, 그러니까 포커스가 여자에서 일로 바뀐다고요. 어떻게 보면요,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. 왜냐면 그게 남자들이 가진 1차원적인 본능이니까. 뭐 일을 잘한다,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, 그게 예전으로 치면요, 사냥 능력이 뛰어난 수컷인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히 남자들의 자존심, 그걸 넘어가지고 이 남자들의 존재 이유기도 하다고요. 그리고 심지어 이 남자들이 일을 잘하는 모습이 있죠. 좀 어렸을 때는 아니었는데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, 그러니까 이 연애와 결혼에 있어가지고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자들 사이에서는 결혼 상대방, 남자의 조건으로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. 그걸 또 남자들이 실전에서 느끼고, 그러니까 더욱더 가면 갈수록 이 일에 계속해서 몰두를 하는 거라고요. 또 이렇게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, 자연스럽게 돈이 생기겠죠? 돈이 생기면요, 여자 말고도 게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취미활동 점점 더 재밌어지고 할 것도 많아지고, 한마디로 이 남자는 예전에 비해서 그 여자에 대한 갈망이 막 그렇게 환장할 수준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요, 이 타겟에 대한 분석이요,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그에 걸맞는 실질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자고요. 이 나이 대 남자들을 대하는 이 여성분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라고 해야 될까? 실수? 그게 뭔지 아십니까? 예전에 나에게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뜨겁게 달려들던 그 남친, 그 썬남과 지금 이 남자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야. 그러면서 다소 소극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 남자를 너무 일찌감치 빨리 끊어내버리는 거. 뭐 이 남자 하는 거 보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하네. 예전에 마시기 걔는 막 첫날부터 나보고 사귀자고, 막 안 사귀면 자기 죽을 거라고. 아니 그랬던 마시기도 한 1년 연애하니까 식던데 뭐. 근데 이 남자는 벌써부터 이러는 거 보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봐봐요, 제가 앞서 말했죠. 그렇게 자기 고백 안 받아주면은 막 죽겠다는 그 남자가 이게 정상이냐고. 아니 그 남자를요, 내 썸남, 그러니까 남친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, 여러분의 친오빠, 친남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자고. 내일 출근해야 될 놈이 여자친구 집 앞에서 그 여자친구 때문에 밤을 새겠대. 고백 안 받아주잖아? 그럼 자기 죽겠대. 그 자식을 보면서
어떤 생각이 드시냐 이겁니다. 제가 뭐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요 사실 연애 과정 통틀어가지고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. 그렇게 나와 썸을 타면서 뭐 고백하는 과정,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그걸 오래도록 지속해 나가는 과정, 이 모든 과정에 걸쳐가지고 나의 그 20대 때 뜨거웠던 연애, 그 시절에 나한테 막 짐승처럼 달려들던 그놈들이랑 비교해가면서 계속 아쉬워하고 막 의심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요 결국 나만 힘들어질 뿐입니다. 이게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. 어떤 놈이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대, 때려치우겠대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주식을 해가지고 하루에도 막 몇백씩 몇천씩 벌 때가 있었대요. 근데 지금은 한 달 내도록 출퇴근하면서 달에 꼴랑 몇백만 원?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낀대. 자,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뭐? 그리고 이 30대 무렵의 남자들의 정체성,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는 그 일이랑 여러분이 경쟁하려고 들지 마세요. 아니 오빠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 같아.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. 자, 입장을 바꿔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여자들도 아무리 나이가 들고 막 결혼해서 애까지 생기더라도 본인의 외모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쓰잖아요. 나이 들어 보이기 싫고 막 예쁘고 날씬해 보이고 싶고 그게 막 잘 안 되면 엄청 막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. 근데 이런 여자의 본능도 모르고 남편의 옆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. 아니 당신은 결혼한 여자가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자꾸만 그렇게 옷을 사? 피부과는 도대체 왜 다니는 거야? 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합니까? 그리고 꼭 외모뿐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야. 일에 조금이라도 욕심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더라도 일을 당연히 계속 하고 싶잖아요. 그게 뭐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이 남편이란 작자가 뭐 내가 회사에서 회식하고 조금 늦게 들었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일이 그렇게 중요해? 당신은 뭐 아기들 가정보다 일이 더 중요한 여자야?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봐. 자,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작정 여러분들에게 아니 남자들 일 좀 하게 내버려 둬라, 좀 그렇게 토달면서 피곤하게 굴지 마라,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그 남자의 일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지 말고 이 연애에 있어가지고 나만의 일정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절대평가를 하자는 거지.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은 일과 중에 짧게 한 번, 그리고 자기 전에 전화통화, 데이트는 뭐 평일 저녁에 한 번, 그리고 주말에 풀로 한 번,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남자의 일이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면은 최소한 나한테 미안해하는 그 마음, 이런 것들 딱 정해두고요 그걸 이 남자가 충족만 하면요 그래 그래도 이 남자가 나를 좀 신경 쓰는구나, 딴에는 애를 쓰는구나, 이렇게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.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남자의 일과 나를 이 라이벌 구도로 놓을 필요가 1도 없습니다. 여러분의 그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고, 그리고 둘의 연애가 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그 전제만 확실하다면요 그 남자의 성공은요 곧 나의 성공이나 다름이 없잖아요. 그리고 또 남자라는 동물이 그 자신의 정체성, 존재의 이유인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. 그러면 뭐 연애고 자식고 간에 다 사치라고 느끼고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. 고로 이 남자의 일이 잘 되고 있다, 그러면 우리 둘 사이의 연애가 잘 풀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탄탄하게 다져지고 있다, 이런 의미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지.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남자한테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세요. 일부 뭐 멍청이 양아치들 빼고는요 여러분의 그 인정, 지지, 이걸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.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이 남자는요 아, 이 여자는 좀 다르다, 이걸 분명히 느낀다는 거지.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게 남자가 일에 몰두할 때 절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그 남자가 일에 매진하는 만큼 그 시간에 나도 내 자신, 내 일, 나의 자기개발, 이런데 더 신경을 쓰자는 거죠. 일단은 나부터가 잘 살아야지 그게 연애든 결혼이든 잘 풀리기 마련이니까요. 네, 지금까지 마선생이었고요. 여러분들이 연애가 일단 나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연애가 되는데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